사업자들끼리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사업자들끼리 쓰는 용어들을 보면 가령 비타민 C 히알루론산이라고 안 해요. 바르는 비타민 C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그러죠? 아티스트리, 인텐시브, 비타민 C, 스킨케어, 비타민 C 히알루론산,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나도 못 외워, 나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쓸 때 내가 그렇게 쓰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죠. 소비자가 검색할 수 있는,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소비자가 어필할 수 있는 용어를 써라. 그럼 가장 어필하기 쉬운 용어는 뭐예요? 바르는 비타민 C. 왜 발라? 얼굴에 발라야지. 비타민 C 먹는 거 아닌가?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왜 그걸 썼을까예요? 이 테크놀로지.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들어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물론 강사들이 이 테크놀로지라는 걸 강조를 했어. 자, 근데 이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를 강조한 게 아니라 그 용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테크놀로지만 기억했을까? 그게 저는 자랑스러운 강의할 때 그거를 열심히 들었고 그거를 또 아는 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외웠지.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안 들려요, 상대방한테. 그리고 그게 읽혀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살다 와서 한국말이 아직 어색한 사람이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그러면 이해해요. 근데 한국에 살면서 미국말도 몰라, 영어도 몰라. 근데 이 테크놀로지래. 저 뭐냐? 이렇게 나와요.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장 소비자에게 인지하기 쉬운 말. 제가 그날도 계속 질문하면서 소비자 용어로 하세요 라고 해서 계속 끌어내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압축하잖아요. 압축해서 찾아야 돼요.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근데 압축하려면은요, 아는 게 이만큼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초이스에서는요, 너무 굉장히 압축되어 있죠. 그것만 갖고 우리 몰라.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럼 이것만 갖고 내가 이거 풀어 해석하려면은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품 강의를 들어본다, 또 본사 사이트를 본다. 자, 사이트에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신세계가 열리는 거야. 초이스만 보다가 신세계가 열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얘기를 하고 싶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니까 내가 또 지식이 또 딸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퍼와서 그걸 올려놔. 자, 올려놓으면서 이제 예쁘게 한다고 색깔은 넣죠. 색깔은 넣는데 색깔 넣을 때도 사람들이 또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림을 그려봐 아시죠? 만약에 내가 쓰는 색이 10가지다. 그럼 그림이 산란스러운 거 알죠? 가장 정밀화서 그릴 때 가장 좋은 건 펜이에요. 연필. 그거 하나에 한 가지 컬러. 그걸로 명암만 주는 거잖아요. 가장 눈에 확 들어와요. 그것처럼 너무 다양하게 쓰는 거는 좋진 않아. 내가 다양하게 쓴다는 것도 이것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다 버려야 돼. 거기서 무조건 한 글에서는 하나만 포인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안 본다니까? 그 안에서 하나만 잡아다 하나만 넣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잡아다 하나만 넣어서 결론, 이 두 갈식으로 그걸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를 가지고도 여러 갈래가 나와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에다가 전부 다 넣고 있는 거야. 전부 다 넣으면서 결론을 제목이 못 끌어 올렸죠? 전부 다 넣었죠. 그리고 이제 또 가령 전을 만든다 가정하자고요. 전을 만드는 거를 하면서 전을 만들었으면 전 만드는 레시피를 넣으셔야 돼. 가장 검색에서 좋은 거는요, 레시피예요. 레시피를 넣어야 돼요. 근데 전 만들어 먹었어요. 이랬어요. 아메이 간장을 썼어요. 아메이 간장 링크 끌어왔어요. 뜬금없이 끌고 들어온 거야. 뜬금없이. 뜬금포예요, 그거. 근데 레시피를 끌고 들어오면은요, 뜬금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 안 하고 거기서 또 욕심 부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들어오고 저거 들어오고 이거 들어오고 저거 들어오고. 필요한 때는 필요한 걸 넣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일상에서까지 넣고 있어요. 일상으로 그냥 일상으로 계속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넣고 싶어. 맨 마지막에 툭툭 넣어주는 정도. 그 정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어필하고 싶으면은요, 무조건 압축하셔야 돼요. 압축한다라는 거는요, 기본 전제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쓰는 단어들도 싹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결론을 이걸 놓고 이것 때문에 일로 설명했다가 일로 설명했다가 일로 설명했다가 일로 설명했다가 그러죠. 집요하게만큼 그러죠. 틀려 말한다. 저랑 말싸움 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 저랑 못 이겨요. 왜냐면 제 이 습관 때문에 그래요. 하나를 놓고 이렇게 들어가요. 못 이겨요. 저랑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력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무력 쓰면 안 되잖아. 그렇게 배워오고 있잖아.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안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어. 이렇게 파고드니까 딱 말이 하기 싫어지는 거지. 상대방은. 그게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어쨌든 상대방을 피하게 만드셨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라고. 피하는 그러니까. 건데 그만큼 난 집요하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난 무대포로 밀고 나간다. 무대뽀나 무력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거를 이야기할 때 포인트를 집어내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설득할 때는요, 설명하고 막 할 때는요,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숨 막히게 들어오죠. 저랑 얘기하면서 숨 막힌 적 없으세요? 매일매일 숨 막혀. 아, 매일매일 숨 막혀요? 그럼 지금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 그냥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음. 근데 인공호흡기 끌고 다니는 거 모르세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 생각은 사실 그게 필요하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한마디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버리고, 생각하고 버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납득시킬 수가 있어요. 납득을 시켰을 때 그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것처럼 너무 이게 심하면 납득되기 전에 무대뽀로 나가버릴 수도 있죠. 이거 조절해야 돼요. 저도 문제야. 너무 쪼아 들어가는 거. 근데 자신 있어요. 누군가에게 뭘 발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나한테 약간만 시간만 주면 돼요. 자신 있어요. 어떤 주제건 간에, 어떠한 주제건 간에 자신 있어요. 요식 같아. 내가 이 학문적으로 딸리는 분야라고 하더라도요, 학문적으로 딸리는 분야면 학문적으로 안 파고들면 되잖아. 꼭 파고 들어가야 되나? 박사 논문 쓸 거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답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저 사람이 인문학 박사야, 뭐 세계사학 박사야, 나는 세계사 박사 아니야. 나는 내가 필요한 것만 보면 되지. 그걸 왜 하냐고. 그 사람하고 나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세계사 박사인 거지. 나 아메 박사인데?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지사니 시장이니 누가 와서 내 앞에서 얘기해도 꼼짝도 안 하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왜? 본인 전문 분야가 있는 거고 내 전문 분야가 있는 거야. 대신 본인 분야에서 내가 반박할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약간만 시간만 주면 돼요. 어떻게? 그거 하나만 파고 들어가면 되잖아. 전부 다 알아야 되니까. 파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결론이야.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해서 서술해주고 그렇게 해봐요. 버려요. 무조건 버려요. 오늘부터 뭘 버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